제가 승무원 강의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승무원은 이미지만 좋으면 합격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답변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정답은요. 안녕하세요. 림스카이 림교수입니다. 제가 대한항공에서 퇴사를 하고 강의를 한 지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강의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번 학기에 드디어 박사과정 수료하였고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겸임교수로 열심히 강의하면서 CS 분야에서도 꾸준하게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승무원 분야에서 강의를 할 때에는 림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번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면서부터는 림 교수로서 보다 업그레이드된 신뢰감 있고 전문성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 많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채널은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항공사 취업과 기업 면접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컨텐츠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들려드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자주 놀러와 주세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합격하는 면접 답변 전략 탑3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승무원 면접 많이 어려우시죠? 면접이 어려운 이유는 당연히 경쟁률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승무원 면접의 특징을 좀 살펴본다면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이미지 챙겨야 하고요. 말도 잘해야 되죠. 그 와중에 바른 자세로 웃으면서 면접관님과 원활한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몇 가지 전략만 알고 면접에 가신다면 승무원 면접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승무원 강의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승무원은 이미지만 좋으면 합격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미지가 좋으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지만으로는 절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어떻게 이미지로 조금 합격을 해보자면 1차 실무 면접까지는 운에 기대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2차, 3차 면접으로 갈수록 즉 임원 면접과 최종 면접으로 갈수록 여러분들께서는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기업 분석 그리고 승무원 직무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절대 최종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 3차 면접에서는 이미 이미지적으로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지원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들과 경쟁을 해서 나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답변 전략을 제대로 짜셔야 하겠습니다. 이미지라는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언급을 하자면 이 이미지라는 개념 속에는요, 이렇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시각적 이미지가 존재를 하겠고요. 그리고 목소리라던가 발음, 톤, 억양 등의 청각적으로 들려지는 청각적인 이미지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언어적 이미지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내가 말을 하고 있는 내용, 즉 면접에서는 답변의 컨텐츠를 뜻합니다. 시각적인 이미지와 청각적인 이미지에 관련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언어적 이미지에 해당하는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합격하는 면접 답변 전략 탑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나의 컨셉을 잡아라. 이것을 퍼스널 브랜딩이라고도 하는데요. 나라는 사람을 면접관님에게 정확하게 기억을 시키고 인지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요즘은 면접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할 때 있어서도 이러한 퍼스널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과는 다른 나만의 브랜드 파워를 갖고
어떻게 하면은 면접관님에게 나라는 사람을 잘 어필할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하겠는데요. 본인에 대한 객관화 과정을 거치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은 스왓 분석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에 대한 스왓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내 강점은 뭔지, 그리고 약점은 무엇이고, 기회 요인은 무엇이고, 무엇이 나에게 위협 요인인지를 여러분들께서 분류를 하여서 이것을 작성을 해 나가다 보면 내가 이러한 강점은 잘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점은 내가 조금 보완을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나라는 사람,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잘 분석을 해야지만 회사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직무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잘 어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정확한 컨셉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의 컨셉이 키워드로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3가지 정도를 한번 뽑아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는 대학교 시절 이후에서의 경험들 속에서 뽑아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내가 본디 가지고 있는 인성적인 측면 혹은 가치관적인 측면을 나타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학 시절에 내가 동아리 활동을 했다면 그 속에서 친화력을 배웠다라는 키워드를 뽑을 수 있겠고요. 대외 활동을 하면서는 책임감, 아니면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는 상황 대처 능력, 서비스 마인드, 아니면 내가 졸업 후에 직장 생활 혹은 해외 경험을 하셨다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갖추게 된 자질을 키워드로 뽑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총 3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뽑아주시면 되겠고요. 이 키워드는 되도록이면 대체 불가능한 강점이 나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키워드 뽑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친구들은요, 반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가고자 하는 항공사의 인재상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대한항공에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대한항공 인재상 중 5번째인 팀플레이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팀워크 능력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이 협동심을 나의 키워드로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에서 유를 좀 창조하는 것, 키워드 색출하는 게 어렵다면 순서를 바꾸어서 내가 관심 있는 항공사의 인재상을 토대로 키워드를 뽑아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2번째입니다. 스토리 구성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를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1번에서는 키워드를 다 뽑았습니다. 근데 면접에 가서 예를 들어서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 말해달라 라는 면접관의 질문에 저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며 성실하고 끈기 또한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 키워드를 그냥 나열만 한다면 이것은 정말 근거 없는 자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칫 잘난 척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면접에 가서 잘 들릴 수 있게 하느냐,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스토리라인의 구성을 탄탄하게 가져가 주세요. 예를 들어 나는 새로운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는 업무 습득 능력이 빠른 것을 어필하고 싶다는 상황이라고 칠게요. 이거를 갖다가 그냥 저는 굉장히 빠르게 업무를 습득합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한다면 전혀 면접관님의 마음을 울릴 수가 없는데요. 이것을 스토리텔링화 시켜서 스토리라인을 잘 구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일하는 직원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티켓 발권부터 매장 관리, 매점 업무,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업무를 한꺼번에 배워야 했는데요. 저는 그 교육 내용을 꼼꼼하게 메모하고 현장에서는 선배님들께 적극적으로 물어가며 열심히 배운 결과 누구보다 빠르게 혹은 3일 만에 모든 포지션의 업무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매니저님께서는 저에게 일주일 된 직원인데 1년 함께 일한 직원 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가져간다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면접관님 귀에도 들리고 저 친구는 정말 업무를 빠르게 습득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갖췄구나 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의 키워드를 뽑았다면 그 키워드를 뒷받침할 만한 사례를 스토리로 탄탄하게 구성을 해 놓는다면은 면접에 가서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소서를 쓸 때에도 이러한 형식으로 가져가 달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하고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1, 2번에서는요. 나의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 답변을 할지를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요. 면접관님에게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면접장에 가면요. 면접관님은 절대 의미 없는 질문은 던지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스몰톡 같은 질문은 저걸 나한테 왜 물었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나요? 혹은 뭐 타고 왔어요? 얼마나 걸렸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도 면접관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받는 질문이 아무리 사소한 그런 질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성심성의껏 정성껏 답변을 해주셔야 하겠고요. 자, 우리가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하고 답변해야 되는 질문,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면접관님께서 자신의 첫인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사실 너무 많은 면접을 많이 면접관으로서 보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학생들이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답변을 해요. 저를 처음 본 사람들은 차갑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와 몇 마디 얘기를 나누고 나면 굉장히 따뜻하고 반전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답변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정답은요. 탈락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질문을 물은 면접관의 의도는 뭐였냐면요. 내가 당신을 뽑았을 때 우리 승객이 당신을 보고 느낄 첫인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는 면접관의 숨은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저를 처음 본 사람들은 차갑다고 말하고 이 얘기는 우리 승객들이 저를 처음 보고 나라는 승무원을 처음 보고 차갑다라고 첫인상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당연히 승무원의 이미지, 승무원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 만한 그런 강점을 살려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굉장히 저는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친해지고 싶은 호감형 인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신뢰감을 주는 인상이었다는 얘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며느리 프리패스 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승무원이라는 직업적 특성에 맞추어서 답변을 가져가셔야지만 면접관이 원했던 혹은 듣고 싶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답변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면접에 가서 합격하는 답변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3가지 전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면접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과 그리고 기출문제를 답변 정리해주는 코너도 만들어서 제가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